안녕하세요.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알다시피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쭉 빠졌었죠. 연속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국면인데, 여기 이제 양선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고 여러 면에 걸쳐서 좀 빠지고 있는데 약간의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코스닥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쌍바닥을 그리고 여기를 위협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 주다가 여기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 시장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하락하는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20% 이상 폭락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동학개미군들이 다 죽었고 또 특히 기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기금. 연기금이 때렸죠. 연기금이 때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야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그 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1조 2천억을 매도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와서 오히려 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3번 난 것과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격이 더 세졌고 그런 으로 인해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털리게 됐고 스탁론 잔고가 털리게 되면서 급판매물을 다 소화시켰다. 이 시장에서 악성 매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악성이냐, 이 악성 매물이 소화되면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반등. 또 반대 매매 갖고 반등 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런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신용잔고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매물이 가벼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 아시겠지만 악성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급한 매물은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한 번에 하락시키는, 크게 하락시키는, 그래서 마이너스 8%, 9%까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호가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호가가 굉장히 엷고 또 엷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면서 종목별로 보면 장중에 그냥 갑자기 몇 대만 때리면은 1000주, 2000주 때리면 마이너스 4, 5%, 8000주 때리면 마이너스 7%, 8%가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이쪽의 거래량과 이쪽의 거래량을 보면 여기죠. 여기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몇 토막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죠. 최고치 대비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지쳐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전투력을 상실해가지고 뭔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세의 연속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또 과거 같으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통해서 폭락으로 돌아서고, 또 돌아서다 보면은 단타 치다가 수천만 원씩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먹지를 못하는 자이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자꾸 매매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시장일수록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감소되면서 최저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바닥은 주식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바닥 수준의 거래량이고, 또 투자 심리선도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보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팍 빠지다가,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나와도 저희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급한 매물, 악성 매물을 소화시켰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버틸 줄 알고, 웬만하면 지금은 마음적으로 지탱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선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바닥 수준에 있다. 또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매도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약간 돌아섰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돌아섰고, 돌아섰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내 매도를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 여기 보십시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바닥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급의 교란이고,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 쪽,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문제가 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패시브 펀드 쪽에서 그 중에서도 ETF, 이 성장주 ETF 또는 2차전지 ETF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것을 리밸런싱하고, 또 선물 옵션과 연계, 즉 코스피 200과의 트래킹 에러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패시브 펀드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액티브 펀드가 약간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 변수라고 그러죠. 시장의 외적 변수인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예측해봤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푸틴도 모르고.
바이든도 모르고 마크롱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크롱이 푸틴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재 역할을 했고, 중재 역할을 통해 가지고 미러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측면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있고요. 23일 미러 외무부 장관이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제를 조율하고 그 조율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외적 변수입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반도체 네온가스가 연관이 있다. 또 히토류가 연관이 있다. 또 곡물 가격이 연관이 있다.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전쟁이 몇 번 난 것처럼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반영됐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대만은 그러면은 TSMC라든지 반도체 밸류체인이 있는데 걔들은 그게 영향이 없느냐 이거죠. 똑같이 영향이 있는데 왜 우리만 빠졌느냐 이거죠. 우리 시장이 수급의 왜곡 현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외생 변수다. 증시의 내적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 변수이며 외생 변수다 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크롱도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도 마찬가지죠. 푸틴도 지금 그렇고, 바이든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푸틴도 지금 장기 집권을 더 해야 되는데 인기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뚝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유가와 내부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역 감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대개 선진국이나 이런 쪽은 이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인기가 상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오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면 끌수록 이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정치적으로 정치 외적 요소를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여기에서 해결책을 가진다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3일이 외무부 장관 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바이든과 푸틴과의 대화, 여기에서 아마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생 변수는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외교적 합의 또는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리더십을 구축하는 거죠. 뭐냐면 마크롱도 승리하고, 왜? 마크롱이 외교적으로 중간 다리를 놨다, 이런 거고요. 푸틴과 바이든은
서로 전쟁을 막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기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시장의 불안 요인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0.5를 올리느냐, 0.25를 올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0.5를 올리는 게 78%, 심지어는 90%까지 갔는데, 오늘 또 아침에는 0.25가 78%가 되고 0.5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그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인상은 물론 경기도 좋지만은 병목 현상,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소위 말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재화 가격이 상승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0.25가 되기도 하고 0.5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과연 금리를 인상하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가 나오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리 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안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 작은 0.2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냐 또는 어떤 작은 변수에 자꾸 시장이 충돌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꿈쩍꿈쩍 움직이면 이 뉴스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초반삼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여기 보시라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04년 여기 내려왔죠. 6.7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다가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됐죠. 이렇게 소프트 랜딩 됐는데 정확하게 보이면 선진국 시장이죠. MSCI 선진국 시장인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몇 프로? 50%가 올라왔습니다. 50%가. 여기 50%가 넘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한 800이니까 1500이니까 100% 올라온 거죠. 100%. 100%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금리가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왜 시장은 100% 올랐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죠. MS 시장, CI, 신흥국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금리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04년입니다. 여기 잠시 빠졌죠. 잠시 빠졌다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거나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과열되니까 예,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뭐 니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에다가 돈을 실어가지고 막 뿌렸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니먼 사태, 파생 상품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 줬죠. 반등 주고 여기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를 쭉 유지하다가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유지하다가 여기 보십시오. 예, 이제 여기는 옐런이죠. 옐런. 야,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땡큐 옐런, 땡큐 옐런, 땡큐 옐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조금 하락했죠. 예. 12월 이때 하락하고 다시 가장 강력한 장세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MSCI 신흥국 지수도 예, 박스권을 그리다가 조금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올라와요.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뭐 차이가 저게 이제 연봉이니까 차이가 아마 뭐 2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긴 안목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자꾸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번도 사실은 파월이 시장과의 소통이 서툴렀어요. 예, 옐런처럼 경제학자고 또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내놓지를 않죠. 근데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할 때 이 언어 선택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자 20년 동안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던 미국 시장이었고 미국의 어떤 그 통화 정책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 보시면은 결론은 금리를 여기 보면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빠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뭐를 잡기 위해서예요? 예, 경제가 너무 호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PI라든지 CPI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조금 너무 과열권에 있으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시장에다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예방주사.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고 그 예방주사를 통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프트 랜딩, 예, 서서히 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게 돼서 다시 경기가 회복하게,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소프트 랜딩화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호황을 인플레이션이 없게 유도하는 정책, 이것이 연준의 의무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미국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3.5%까지 성장했었는데 전번에 보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5%, 5.5%, 6.5%까지 가니까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을.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시고 이 시장을
이해하셔야지만 지금 외생 변수라든지 내지는 정말 막 흔들리고 있고 또 특히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추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다 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는 뭐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4, 4분기에 실적이 어닝 쇼크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빅베스 한 게 많습니다. 빅베스를 해서 목욕을 했죠. 예, 목욕을 해가지고 뭐 4, 4분기 실적들이 좀 안 나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은 좀 폭락하기도 하고 내면적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종목도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험로를 걷고 있어요.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3월, 3월과 4월, 1, 4분기 실적이 일단, 판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빅베스, 21년 4, 4분기에서 빅베스를 했는데 1쿼터, 22년 1쿼터에 좋아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종목들만 시세가 연속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쪽, 실적이 개선되는 쪽,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시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리오프닝주, 리오프닝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10만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20만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월 초중순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3월 9일 전에 지금 오미크론 관련한 것들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서 QR코드라든지 내지는 그 영업 관련해서 1시간씩 연장해주고 이러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숨구멍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리오프닝 관련 주고 오늘 또 하와이 쪽에서 얘기했죠. 미국 시장에서 하와이만 빼놓고 웬만한 데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트라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가 내국인 카지노와 외국인 카지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인데 이제 오픈을 하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호텔이라든지 내지는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계속해서 기관들이 쏩니다. 오늘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와서 또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저번부터 은행주나 증권주가 올라갔는데 그게 조정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니오프닝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연애 관련주죠.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니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또는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것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뭐 정치 테마주는 얘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까지는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좌우지간 그런 경기에 대한 기본적 시각,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매매를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뭐 이제 8분 응선, 9분 응선 왔다, 이런 것이고요. 아마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한 번에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23일 날 만나죠. 그래서 끌 수밖에 없다. 끌면 끌수록 러시아하고 미국은 이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서히 풀리고, FOMC 회의도 어떤 의미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인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 항상 올라갈 때 주도주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겁먹는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 출렁출렁거리는 요 시기니까 말과 또 특히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백인백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차라리 인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주사 맞기 전에 가장 공포스럽듯이 인상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인상하면은 차라리 잘 됐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때도 주도주가 나타났고 여기서도 주도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지금 이 시장에서 천천히 매집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여기서도 보시면 요런 데거든요. 여기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요 시그널 전 요런 데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또 저럴 때 공포지수, 빅스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막 요동치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저럴 때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아웃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저거를 시기를 잘 넘기신 분들은 행운이 오고, 그리고 주도주를 탈 수 있고, 그 주도주를 통해서 또다시 나는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저렇게 주도주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주도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도주로.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주도주들을 2008년이나 2017년에 한번 보시면 그때 무엇이 얼마나 100%, 200%씩 왜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은 그 실적, 올해보다는 내년, 이렇게 해서 올해도 퀀텀 점프하고 내년에도 퀀텀 점프하는 이런 종목들이 대세를 가름할 것이다. 고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라든지 소위 말하면은 저가 테마주를 잘못 매매해서 3월 달에 거리 정지 당하지 마시고 진짜로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실적이 깡패다.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 실적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험로의 시장에서 오직 정답은 실적이다.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종목을 지금 매집하라는 얘기예요.